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인경입니다.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해마다 한 해 한 해 나이 드는 게 굉장히 슬프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올해처럼 2021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코로나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 공포를 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어쨌든 잘 버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뭔가 더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 희망찬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던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 탁월한 스펙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이렇게 언택트 서로 마주보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게 매력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매력이라고 하면 뭐 마릴린 monroe 같이 섹시한다든가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처럼 아주 굉장히 전문적이게 투철해 보인다든가 뭐 등등등등 하지만 매력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때건 아니면 그냥 일반 인간관계에서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력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로틱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굉장히 성적인 에로틱이 아니라 우리 인간 고유에 갖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을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 반짝거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이제 바이든 이 새 대통령이 이제 될 텐데요. 보면 트럼프의 매력은 뭐였을까요? 그 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독선적이고 약간 허리도 스타 같고 그냥 강렬하고 그런 게 좀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뽑힌 바이든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좀 막 강렬했다면 이제는 좀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이런 매력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력은 공산품이 아니에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흔히 뭐 매력적인 여자가 어떤 여자야? 그럼 뭐 키는 뭐 160 몇 센치에 머리는 어깨까지 온 머리에 뭐 전지현을 닮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연을 봐도 꽃도 어떤 분은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얀 백합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강아지를 키우는 분도 있고 또 반려동물 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도 있고 취향, 개성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을 흉내내지 말고 나만의 매력을 찾는 것. 나만의 매력을 찾아서 그걸 브랜딩하는 것.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라는 뭐 책도 있죠. 홍성태 교수님이 쓰기도 한 건데 그 회사건 상품이건 브랜드가 어떻게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뉴스킨 본사를 출장 가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회사 말고도 수많은 뭐 건강에 관련된 회사나 화장품 회사의 본사들을 외국에서나 프랑스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곳이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뉴스킨 본사였어요. 사장실에 가봤더니요. 미키마우스 인형 같은 게 있고 뭐 구피도 있고 마치 디즈니랜드에 와서 막 어린이 마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저한테 와닿았을까? 이 제품을 만드는 뉴스킨을 만드는 분들은 동심으로 하고 있구나. 누구에게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고 있고 그걸 기꺼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세련되고 우아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력을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난 내가 뭐가 매력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매력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태반이죠. 그런데 매력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야말로 매력을 담아두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보석을 담아두고 있는 보물상자가 우리 가슴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보물상자를 꺼내는 힘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꺼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뻐. 나 괜찮아. 나 이 정도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잘 가꿔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나 더 사랑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주변에서도 저 사람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하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좀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2021년이 돼서 저도 63살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마무시한 충격과 공포와 낙담을 맛봤어요.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참 신기하죠? 신문기자 생활을 30여 년 해서 정년퇴직까지 한 사람이 방송인으로도 불리고 강의도 다니고 책도 쓴 사람이, 나는 뭐지? 이제 코로나가 되면 강의가 다 사라지나? 여행도 못 가나?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어려운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반기에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명함으로 나를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지? 라는 굉장히 망치로 맞은 듯한, 그리고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젊을 때면 괜찮아요. 저는 IMF도 겪어봤고, 코로나는 아니지만 메르스도 겪어봤고, 사스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왜 이게 제일 두려웠을까요? 그땐 이렇게까지 격리시키거나 공포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60이 넘어서 나는 뭘 할 수 있고, 나는 뭘 하는 사람이고, 뭘 잘하지? 굉장히 망치로 맞은 듯 주저앉고 싶어졌을 때 저는 간신히 힘을 내서 물어봤어요. 유인경, 근데 너는 뭐를 잘해? 뭐를 잘하는 사람이야? 생각해봤더니 저는 신문기자로 글을 썼고 강의를 통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기자였기 때문에 저는 5살짜리 아기도 만나고 100살이 넘으신 김영섭 교수님하고도 대화를 했어야 돼요. 노동자도 만나고 CEO도 만나고 노숙자도 만나고 성직자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힘 솟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컨텐츠만 있다면,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꼭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손잡으면서 하지 않더라도 이런 온라인으로라도,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건 글을 통해서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알려줄 수 있을 거야. 갑자기 뻥뻥뻥 어깨에 자존감이 들어갔어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거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린 거죠. 저는 사업가나 정치인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하려면 저 혼자서 외통수로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는 조금의 여유 있는 시간에 안 읽던 고전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고전을 읽다 보니까 어머, 어떻게 2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글을 쓰기 위해서 따로 봤던 책이라면 소설도 보기 시작하고, 영화도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렇게 봐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보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저장고를 챙긴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거구나 발견해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근데 꺼내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꺼내 보셔야 돼요. 나 뭘 잘하지? 그런데 꼭 내가 꺼내서 이 보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해주는 힘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아. 난 이거 잘할 수 있어. 나 이거 괜찮지 않아? 라고 좀 스스로를 소개도 하고 자랑질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력이라는 것이 획일화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매력을 굳이 내가 이거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누군가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손 하나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매력이 보석의 문이 열어 나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뉴스킨 강의를 몇 번을 했었는데 제 과거 이력을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꼭 기자가 돼야 된다든가 강의를 해야 된다든가 책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신문방송과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나 결혼을 하나 어째되나 이러고 있는데 제 동창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인경아, 신문을 봤더니 어디에서 기자를 뽑는 데는데 너 책 잘 읽잖아. 너 책 읽는 거 좋아하잖아. 글도 잘 쓰잖아. 한번 응모해봐. 근데 그때 제가 됐어, 나 안 할래 라고 했으면 다른 인생이 펼쳐졌겠죠. 근데 그 친구 말을 듣고 그래, 해볼까? 도전을 했어요. 그게 제 첫 직장이 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는데 또 저 선배 하나가, 야, 경향신문사에서 여성 독자가 반인데 여성을 위한 지면이 아무것도 없대. 너 애도 있고 살림도 하잖아. 한번 거기 가봐. 그래서 가볼까요? 그때 좀 가봤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신문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주간에 방송 소식을 좀 전달해 주면 어떻겠냐. 저 방송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뭐 카메라 좀 무서운데요. 뭐 어떨 거야, 한번 해보자. 시작했는데 그때 방송에 출연한 이후로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뭐 이런 프로 저런 프로 하염없이 나오게 된 거죠. 꼭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제안이 왔을 때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실험을 해보면 나도 모르는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책 내보지 않을래? 책 한번 써봤고요. 어떤 분이 강의를 한번 해보래요. 저는 글 쓰는 기자예요. 강사료가 짭짤합니다. 그러길래 그렇다면 하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저 정년퇴직 이후에 가장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직업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곰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뭐를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은가? 그런데 그 사랑하려면 스스로 알기 전에 한번 물어볼 세 가지가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스킨 사업자일 수도 있고 누구 엄마일 수도 있고 뭐에 취미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 내가 굉장히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치를 한번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워너비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실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상적인 형, 난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어. 이 사람처럼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랐을까? 그분의 장점은 뭐고 매력적인 요소는 뭘까가 아마 참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쭤보시고 나의 가장 되고 싶은 이상형, 내가 되고 싶은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현재 이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요약해서 써보십시오. 저는 기자 생활에서 후회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나는 뭐 자격증을 좀 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증이 있다면 뭐 아무리 불안한 세상에서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숲 해설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심리 상담가일 수도 있고 석사 박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이 부러우시다면 나는 뭐 학위를 따야 되겠구나.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저렇게 멋진 분이 되고 싶다면 나는 좀 살을 빼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말이 너무너무 빠르거나 거칠다면 말버릇이라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지는 길이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히 어딜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난 부산을 가고 싶어. 광주를 가고 싶어. 목적지가 확실하면 버스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뭐 비행기를 타고 갈지 다 타는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가는 도중에 나를 뭘 하면서 갈까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1시간 걸리는 비행기와 2~3시간 걸리는 기차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매력이 빰빰빰 하려면 열등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데 사로잡혀서는 매력이 발현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좀 자존감 높이는 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스스로를 자꾸자꾸 칭찬해 주는 버릇을 좀 이제 길러야 되는데, 많은 분들, 특히 대한민국 분들이 제일 나쁜 버릇이 뭐냐면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심한 것 같아. 내가 이번에도 이런 실수를 했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을까? 그 굉장히 터프하고 남자들 위주의 신문사에서 30년 가까이를 버티고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여기저로 최초로 정년퇴직을 한 비결이 뭘까?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꾸역꾸역 따박따박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입사보다 퇴사가 더 트렌드가 되는 세상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경이롭게 물어봐요. 어떻게 정년까지 버티셨어요? 저는 그 버티는 힘은 그거였어요. 저는 저를 참 잘 대해줬어요. 저한테 잘 대해줬어요. 왜? 신문사는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매일 시험 치르는 거예요. 뭐 사실이 무슨 요즘도 뭐 난리가 치지만 우리가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낙종을 하는 일이 더 많죠. 특종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낙동을 하면 머리 쥐어박고 뭐 죽겠다고 그러고 사표 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때마다 킷을 여미면서 살짝 한 2분 반성하고 아니야 내일은 잘할 거야. 뭐 오늘은 좀 잘못했지만 내일은 내가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뭐 괜찮아 하고 저를 위로해 줬어요. 아무도 저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제가 저를 위로해 줬어요. 저는 잘못한 거, 뭐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서 한두 개 정도 실수를 한 거야 라고 좀 잘 받아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완벽하려고 그래요.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최선을 다하려고 너무 진을 빼다 보면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길까지 에너지가 버텨주지 못해요. 제가 아는 굉장히 유능한 너무너무 훌륭한 캐리어우먼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일에 열정적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명감도 있고 왜 퍼포먼스라 그러죠. 실적도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연봉도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걸 다 갖췄나 부러워했는데 결국은 너무너무 완벽주의자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들볶아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둬 버렸어요. 뭐 정년은커녕 굉장히 많이 일찍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본인을 사랑했다면 본인을 좀 더 아꼈다면 자기한테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 있는 시간을 하고 조금 실수했어도 다음 달에 만회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영화를 본다든 커피를 마신다든가 더구나 누스킨 사업자 여러분들은 너무 유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저 아는 분이 이 누스킨 사업자분이 계셨는데 어쩌다가 혹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그 크림이 있더라고요. 그 크림으로 막 발도 마사지하고 몸 마사지하고 얼굴 마사지 얼굴에 바르는 건데 아까워서 못 쓰는 거를 유통기한 있으니까 발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재벌 부인도 하기 어려운 아이크림 같은 걸로 발 마사지하는 그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 든 거예요.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 어쩐 내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 발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그렇게 발을 하나라도 이쁘게 갖고 이러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반짝거리는 걸 발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력이 있고 없고는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매력 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 라고 확 무장을 해버리는 것. 이게 아이언맨이 입은 갑옷처럼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2021년이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휴대폰에 뭐 메모장이 됐던 종이 수첩이 됐던 그 앞에 한번 써보세요. Love myself.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만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 나한테 칭찬의 말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커피 하나라도 최고급을 마신다라든가 혹은 친구들하고 이런 말을 해서 서로 우리가 교감을 나눈다라든가 그건 뭐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 반짝반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제 나이를 밝혀버렸는데 주변에서는 제발 네 나이 얘기 좀 하지 마라. 할머니한테 무슨 같이 얘기하고 말 섞고 싶지도 않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63살이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60살 동안 잘 버텨온 게 스스로가 기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60살이 됐다고 해서 제가 뭐 한복 입고 다니고 쭈그러지고 하지 않고 반짝반짝하게 피부도 반짝반짝거리게 만들고 이런 빨간 옷도 한번 입어보고 그다음에 뭐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나이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훨씬 더 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난 뭐 40대야, 뭐 50대야, 뭐 나는 힘이 없어, 뭐 버벅거려 이런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보석 상자를 많이 꺼내셔서 블링블링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꺼내지 않고 그냥 가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라도 꺼내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마구마구 무한 리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석들을 꺼내셔서 여러분의 삶이 무채색으로 침침하고 그럭저럭 시든 채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활력 있고 탱글탱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숱하게 봤던 사람들 보면 자기를 학대하거나 비하하거나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해 준 사람들이었어요. 한순간만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주 흠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들의 매력을 잘 꺼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2021년 정말 여러분들이 매력 덩어리로 새롭게 재발견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